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어느 봄날 원효 스님께서 진달래 피고 개나리 활짝 핀 남산을 올라가셔서 잔뜩 봄의 향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 남산을 내려오며 흥얼흥얼 읊조렸다 그러지요.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준다면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수허몰가부 아작지천주. 그러면서 산에서 내려왔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그 말을 알아들은 태종무열왕이 김춘추가 자기의 딸을 원효에게 주어서 아들 설총을 낳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자루 없는 도끼,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라면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라. 임자 없는 여자를 누가 내게 시집 보내준다면 내가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할, 이 나라의 최고의 인재를 낳겠노라. 이런 춘심이 동하여 쓴 연애 편지 정도로 원효 스님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 말이 단 10글자의 원효의 이 노래가 춘심에 동하여 여자를 찾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르게 들린 거지요. 어떻게 들렸냐고요? 궁금하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제 귀에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혁명의 권기문으로 들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로 모여와라.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의 기둥을 깎아보자. 이런 이야기로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모든 혁명의 순간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권기문 혹은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지요. 동학 때도 그러하였고 4.19 때도 그러하였지요. 그런데 그 권기문들은 세상에 모두 알려졌지만 공교롭게도 최고의 권기문이 사람들 사이에 춘심에 동한 연애 편지 정도로밖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원효의 권기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라시대 엄격한 골품 제도에 의하여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던 시절 아닙니까? 진짜 뼈가 있고 거룩한 뼈가 있고 머릿수로 계산하는 육두품의 품계가 있는 그런 시대. 육두품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중앙정치에 들어설 수 없는 이런 사회 구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육두품의 사람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래서 좌절하고 나는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좌절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최치원 같은 분은 당나라로 건너갔던 거고요. 그때에 원효 스님은 아마 그 사회, 골품제에 의하여 왕이 곧 부처라고 하는 왕죽불 사상으로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들의 통치 이념에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아, 자루 없는 도끼들아, 우리 함께 모여보자. 그리고 하늘을 떠받칠 새로운 기둥을 한번 깎아보자. 이렇게 권기문을 발표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원효 스님의 그 권기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권기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원효 스님은 당신이 꿈꾸었던 세상, 더 이상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에 의하여 사람을 보지 않고,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이 곧 불국토에서는 그들이 부처님의 씨앗이며 그들이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설파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삼무국 교육을 통하여 꿈꿉니다. 정말로 미쳐버린 것 같은 시대,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이 미친 자본주의,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야만적인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진, 세상에 나는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삼무국의 배움 아래에서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삼무국의 꿈을 원효 스님의 골기문으로 대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호 몰가부, 아작지천주. 자루 없는 도끼를 누가 내게 준다면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 함께 기둥 깎고 싶은 사람들 오십시오. 함께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고 싶은 분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스스로 좌절한 분들, 누구든 오십시오. 삼무국으로.